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국제 유가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가격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역시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나흘 만에 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더니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53%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3,16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7% 내림세 나타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9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요. 0.633%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42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45종목, 353종목이 오르고 있고 46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4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4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6억 원, 개인은 1,102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1,51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28억 원, 기관은 3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1,149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호조가 나오면서 이제 호재 속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85,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쿠팡과 관련해서 경쟁사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버는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3.63%대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39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이어서 보령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3% 내외의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진 모습의 음봉은 형성하지만 지금 계속 상승세는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뇨병 치료제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4.24%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부 펀드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리 관련주들에서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종목에서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지금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창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20%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지금 30%를 가득 채워서 올라줍니다. 3,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풍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7.94%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11%, 12%대 상승세가 나타나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19%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CTC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또 상한가를 찍어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지 포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대형 포장 역시도 18%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테린 포장에서도 6%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영풍재재 주가도 보시면 16.27%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주가로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3.37%대 오름세, 6.5%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18만 4천 원,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HLB가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98% 급하락을 하면서 지금 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그 전해보다 4%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2.56%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83%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쿠팡과 관련된 KTH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의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좋습니다. 20%대 상승률이 나타나주면서 1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텔레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내기 종목이 있습니다. P&H테크인데요. 상장 첫날에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 기업인데요. 이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서비스업, 통신업,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에는 의료 정밀 업종과 의약품, 기계, 섬유 의복, 화학 업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통신 방송 서비스, 반도체, 방송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운송장비 부품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12%대 하락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뒤를 이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와 유통, 제조, 제약 업종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SK하이닉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제넥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아침에 시황 브리핑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근데 네. 지금 저한테 농담하려고 하시죠?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HLB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저도 그거 사실 네, 말하려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너무 저 읽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전문가님? 그 HLB 네. 그 삼형제 있잖아요. HLB 파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하한가를 가지고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또 있는데 네. 그 종목도 하한가를 가고 뭐 파루 뭐 이런 아무튼 이 뭔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이 엄청난 이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그 HLB가 미국에다가 FDA 항암 치료제 이거를 올렸는데 임상 3상에서 그 허위 공시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 네. 주식을 정보 매매로만 하시면은 그 정보가 좋을 때는 잘 올라가는데 그렇죠. 정보가 가끔 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 뒤통수 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정보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네. 근데 뭐 허위 공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와버리면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알 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예전에 기업 탐방 같은 것도 많이 갔는데 저도 당한 게 있는데 기업 탐방 갔는데 이제 대표자를 만났어요. 네. 대표를 만났는데 대표는 좋은 얘기만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IR 담당자, 네. 그 주식 담당자 좋은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 안 좋은 뉴스가 악재가 확 뜬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사실 기업 탐방 가도 몰라요.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대표는 그 기업 담당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로만 매매를 하시면은 위험하다 이런 거를 오늘 보시고 지금 코스닥이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이거 이 영향 때문에 네, 지금 코스닥 그쵸. 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이게 네. 지금 제약 바이오가 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당분간 네. 좀 제약 바이오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또 얘기해 볼 이야기가 또 제약바이오 관련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거 EID와 네. 이트론, 이화전기 삼형제가 있거든요. 네, 또 삼형제. 네, 네. 이 삼형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좀 삼형제가 많이 네. 거론되네요. 그 HLB 삼형제랑 네. 이거는 이제 EID 이 삼형제는 네. 이 동전주 3인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면은 이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난 급등. 이거 어제는 상한가 네. 세 종목 다 나란히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틀로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왜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서 막은 겁니다. 너무 이제 약간 쉬어가라, 네. 쉬어라 이러면서 거래 정지한 거고 EID랑 이화전기는 오늘도 막 20% 넘게 네. 오르면서 엄청난 이 상승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러시아 쪽에서 스푸트니크가 이 백신 이거를 네.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 백신 관련 뭐 변이라던가 뭐 이런 거 공급의 이슈 등등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간다 뭐 이래 가지고 아무튼 러시아 관련된 백신 이거를 보셔야 되고 1회 접종에 $10에 불과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백신이다. 그래서 이 백신의 효능도 미국과 유럽의 백신에 버금가고 뭐 아무튼 싸면서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EID와 이트론, 이화전기가 급등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삼형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얘가 삼형제로 묶이게 된 건가요? 이게 네. 그 주주 관계인데요. 이트론의 최대 주주가 EID입니다. 네. 그 이트론의 아버지가 EID고 EID의 아버지가 EID의 최대 주주가 또 이화전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화전기가 되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EID 그리고 제일 손자가 이트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 개 같이 움직여요. 예전부터 같이 움직였어요. 네. 항상 근데 이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전주가 된 것도 네. 몇 번의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백신,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러시아 어디에다 했으면 한국 코러스 지분 취득에 100억 원씩 이트론도 100억을 취득을 하고 EID도 100억을 취득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백신에다가 좀 관련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호재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받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떤가요? 내재 가치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트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트론은 3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뭐 4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5천억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년보다 뭐 123억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서버, 뭐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를 굉장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2020년 들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이화전기는 역시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종목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재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이트론이 그나마
현재 상황에선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흐름이 빠른 종목들에 접근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게 이 종목들은 지금 아까 차트 막 급등한 거 보셨잖아요. 네. 화면에 나왔었는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로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동전주예요, 동전주. 동전주의 특징은 동전 원래 주식은 거의 5,000원으로 상장을 거의 시작을 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으로 하는데 그리고 뭐 보셨잖아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대, 20만 원, 30만 원을 막 시작하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시작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지금 몇백 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흐름이 빨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삼성전자 하면은 하루에 막 1% 떨어지고 1%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좀 답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냥 쭉 가져가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테마주들을 좋아하는데 테마주 이런 게 급등락이 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빨리빨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손절을 보통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손절을 그냥 손절선을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냥 손절은 없이 그냥 평생 가져가라. 자식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네. 이거는 손절성 5%로 잡고 그러니까 10,000원에 샀으면은 9,500원 되면 바로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 가지 종목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접근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전문가님의 투자 성향과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이야기인데요. 주식 투자 여기가 쉽지 않는 만큼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설날에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설 후유증이 있으세요? 네, 무슨 후유증? 설날 그럼 뭡니까? 이 까치 설날은 이잖아요. 네. 까치 설날에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 네. 투자. 그래서 가치 투자가 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를 하는 네. 매매 기법, 이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도 이 주식 투자 계속 하시고 계신데 네. 거래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도 잘 8만 원대에서 멈춰 있고 네. 셀트리온도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로 약간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다른 걸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평가 우량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이나 광물 등등 뭐 자동차 다양한 업종 그리고 금융까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도 많은 만큼 꽤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PBR을 네.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PBR을 제일 중요히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PBR은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인데요. 만약에 뭐 이런 마우스가 있다. 이런 네. 마우스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실제 내재 가치가 우리 부동산 하면 감정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정가가 네. 있는데 이게 10,000원이에요. 감정가 10,000원인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3,000원에 거래도 되고 어떨 때는 15,000원에 거래도 되는데 3,000원 이게 뭐 원래 10,000원으로 보니까 시장 가격이 그럼 3,000원에 거래될 때 매수해서 15,000원 될 때는 매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PBR입니다. 이게 10,000원 PBR 자산 가치인데 3,000원이면 굉장히 PBR이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은 그 뭡니까? 그 수익 가치, 네. 수익이 잘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자본에 뭐 100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그럼 100억을 갖고 있는데 4억을 수익을 냈다. 그러면 4%의 ROE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 밖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이제 매출에서 비용 빼고 뭐 매출 빼고 뭐 인건비 빼고 남고 뭐 이런 것들, 네. 관리비 빼고 월세 빼고 남는 게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채 비율은 빚이 많은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 많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도산을 많이 해요. 갑자기 기업이 부도나고 이런 것도 많아지고 지금 뭐 HLB 아까 얘기도 했는데 HLB는 뭐
제발 도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해 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뭐 신라젠 이런 회사들이 네.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신라젠은 시가총액 2위까지 갔어요. 코스닥 2위까지 갔던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게 이런 게 부채가 많고 하다 보면은 수익은 잘 안 나는데 빚만 많고 하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런 거를 유보금이 또 많은지 쌓아둔 돈이 많은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면 10시간 걸려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 네. 아무튼 PBR, PER이 낮은 거 사고 ROE가 높은 거 사면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에 저희가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금융업종 이 PBR, PER이 낮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DGB 금융지주, 뭐 BNK 금융지주, 신한지주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PBR과 PER이 둘 다 낮습니다. PBR이 0.2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금융업종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금융업종은 은행주들이 많은데요. 네. 은행주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빚이 왜냐하면 우리 고객 그 예수금 있잖아요. 돈을 예금 적금을 쌓아뒀기 때문에 보통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IMF처럼 IMF 같은 거 한번 닥치면 망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망한 은행들 많았죠? 뭐 예전에 조흥은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조흥은행 엄청 큰 회사였는데 네. 그런 은행도 한 번에 부도나고 또 동양증권 아시나요? 옛날에 동양증권? 동양증권 이름은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동양증권이 그때 CMA로 1위였어요. 네. CMA 이거 왜냐면 원금 보장 된다고 그런 회사도 한 번에 없어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은행이랑 증권주들은 고객의 예탁금으로 네. 예대 마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가 많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PBR, PER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조업종을 좀 보시면 건설주들 괜찮은 게 많아요.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네. 거는 특히 HDC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도 잘 하는데 잘하고 뭐 용산이나 등등 잘 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네. 저는 HDC가 가장 이 건설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네. 기아차는 그렇게 급등을 하고 했는데도 PBR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도 8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아차 그리고 홈쇼핑, GS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속 철강 업종도 눈에 띄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금속이 또 제조업이 코로나 네. 시대 때 또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건설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금속이 약간 저평가되는 종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 풍산, 포스코, 네.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은 PBR, PER 낮고 ROE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는 그냥 평생 손절선 잡지 말고 가져가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가 딱 그런 겁니다. 포스코 전 세계 철강 1위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자식에게 물려준다 생각하고 삼성전자, 포스코는 그냥 손절 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차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 기조다. PBR 이렇게 보시고 EV 에비타라고 있어요. EV 에비타는 영업이익 대비 보는 지표인데 여기서 준수한 거는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도 상당히 홈쇼핑주들이 계속 다각화시키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산업개발, HDC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게임빌이나 이 컴투스가 좋더라고요. 컴투스가 PBR, PER 굉장히 낮고 또 KT나 U+, LG U+ 등 이 통신주들도 엄청나게 싼 그런 기조로 돼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로 기준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평가 우량주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고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업종별로도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셀트리온과 S-오일입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콧불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셀트리온은 주말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라고 하시면서 셀트리온 종목 분석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정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3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먼저 한마디로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코로나 이제 박멸한다. 코로나 이제 박멸한다. 네, 파워가 넘칩니다. 네, 박멸을 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내일 치료제가 레키로나주 이게 네.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내일 공급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야, 근데 아까 그 콧불님 네.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댓글 많이 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전에 네. 그 한국전력에도 달아주셨는데 뭐라 안 할게요. 셀트리온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댓글을 네. 많이 달아주시고 또 그래서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되면서 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서 신청하면은 17일 내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공급된다는데 환자는 무료로 공급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의료기관은 셀트리온에 돈을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걸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아공, 영국 변이까지 모두 잡는 치료제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에 유플라이마가 있는데 네. 이것도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이오시밀러 해가지고 고농도 제형 가격 경쟁력 등 차별성을 극대화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에 공략을 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램시마에서 허주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등등을 유럽에 진출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로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그거 같아요. 코뿔님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네. 어제 삼성 신한 등등 이베스트 등등의 이런 증권사들이 지금 네.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자전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단타를 치는 거잖아요. 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등도 단타를 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접근하는군요. 네. 스캘핑을 해요. 그냥 오늘 사가지고 아침에 사가지고 1시간 뒤에 또 팔고 막 또 1시간 뒤에 또 사고 팔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동학개미들의 모범이 되려면은 좀 진득하게 오래 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증권사들이 많이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호재는 많은 편이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많이 떨어졌다 다시 한번 크게 올랐죠. 레키로나주 해가지고 지금 레키로나주를 지금 하는데 임상시험 다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약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의료기관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환자들에게 무료지만 셀트리온 회사는 돈을 받잖아요. 이 돈을 받는 게 이제 재무제표에 잡힐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3월, 4월 되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화 됐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가시화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그런 증권사 자전거래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또 팔면 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득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콧불님께서는 증권사의 자전 거래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엔 지금 호재가 많은데요. 레키로나주의 호재도 있고 바이오시밀러의 유럽시장 진출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매출로 가시적으로 반영이 될 때 주가가 또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오진성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S오일 평단가 89,000원, 비중 10%, 이번엔 좀 오를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S오일 오늘은 89,400원에 시작해서 8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정유사 중 제일 잘 나가. 정유사 중 네. 제일 잘 나가. 네. 제일 잘 나갑니다, 지금. 이게 4사 정유사가 이제 많잖아요. 네. 많은데 다른 데도 막 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 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랑 GS 칼텍스 등등
다 적자를 보는데 네. S-오일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원래 근데 정유사인데 정유업에서는 이게 적자입니다. 오. 정유업에서는 이게 정유업에서 적자고 네. 석유화학 쪽에서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엄청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오일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좋은 기름이니까 하면서 이런 브랜드 네임이 확 갖춰져 있어요. 네. 그 이런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잘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S-오일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예전에 저는 그런 거 사이트 많이 보는데 가치 투자 사이트들이 있어요. 가치 투자 사이트에서도 S-오일은 약간 고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약간 그런 S-오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오일이 그래서 이런 마진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정유 사업에서 수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사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다가도 해외 판매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오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게 왜냐하면 석유가 그때 석유값이 WTI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예요.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요즘은 야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석유 가격이 뭐 $50, $6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건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50, $60인데 예전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이때도 $50, $60인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못 올랐는데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 목표가 10만 원은 된다. 목표가 10만 원을 잡으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 정유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 부문은 아니지만 석유화학 부문에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을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